이 작은 심장마다 저마다의 고민과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이곳은 신생아부터 7살 어린이까지 총 40명의 아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아이들이 이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의 대부분은 유흥부모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10대에서 20대 초중반의 그 엄마들이 낳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한테 나중에 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키워달라고 맡겨있는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입양을 오대한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가끔은 학대로 입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정인 사건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대로 더 입양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견뎌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정인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 절차가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양모 장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로운TV에서는 이날 재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 교수의 증언 내용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이 교수님에 대한 존칭을 생략하고 이 교수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빈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들 중 한 명으로,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정인이 사인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여 부검을 통해 파악한 아이의 사인은 장각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그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양모 장씨의 변호인 측에서 심폐소생술, 즉 CPR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인이에게 CPR을 해서 복부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지 않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아무리 몰라도 배에다 CPR을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정말 복부에 CPR을 했다면 간에도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양모 장씨의 주장에 상반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정인 양의 췌장절단과 장각막 파열과 관련해서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며, 몽둥이에 스펀지를 감싸는 방법 등이 아니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라고 그 행위 태양 등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소파에서 두 발로 뛰어내려 밟았다고 한다면 본인 몸 무게에 중력까지 더해져 피부나 근육에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쪽 발을 바닥에 고정하고 밟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인이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 넘어지는 정도로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두피 출혈에 대해서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그 의견을 밝혔는데, 양모 장씨의 학대 가능성을 증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인이의 팔 부분에서 발견된 골절과 관련해서도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비틀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며 아이의 팔을 들고 강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 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도 전했는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각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모아서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이 정인이 사망 당일 보였던 증상과 관련해서 꼭 출혈이 있어야만 의식이 저하되느냐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럼 출혈 말고 무엇이 있느냐? 없는 일을 전제로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있는 사실은 9시 1분 이후 발생했던 복강 내 600ml 출혈이다 라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 전제 사실의 오류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행동에 대해 평가한 내용 중 잘 울지 않는 애로 평가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교수는 장씨가 피해 아동을 잘 울지 않는 애로 평가했는데 이는 갈비뼈를 다쳐 정인이가 울지 못한 것이라면서 갈비뼈는 숨쉬는 근육인데 하나라도 골절이 되면 고통이 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면서 양모가 정인이를 잘 울지 않는 애라고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아프니까 잘 못 우는 애로 평가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인이가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과 관련해서도 30초에 한 번씩 호흡을 들이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들이쉬는 숨이라고 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가 나눈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SNS 대화 내용을 통해 양부모가 정인이 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행동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SNS 대화에서 양모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양부 안씨에게 이야기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모 장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가 남아있는지를 염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모 장씨는 양부 안씨를 통해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다행이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짜증을 내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를 통해 양모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는지를 신경 썼다는 점과 신고자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양모 장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어서 처음으로 양모 장씨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양모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양모 장씨가 밝힌 내용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양모 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고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정인이의 얼굴과 엉덩이, 배를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다고 답하여 그간 감정을 진행했던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는 다소 배척되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양모 장씨는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에 때리고 들어 올려서 엄청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해서 사망 당일의 사건 경위와 관련해 고의적 살인 행위가 아닌 실수였음을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모 장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정인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면서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때린 것 때문에 정인이가 씻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학대 사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는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당시 폭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양모 장씨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서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답변한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양모 장씨 스스로도 학대 행위라고 보여질 정도로 아이를 거칠게 대했고 그 이유가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진술로 평가됩니다. 또한 양모 장씨는 정인 양을 폭행한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고 해명하면서 검사가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장 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양모 장 씨의 진술들은 양모 장 씨가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과 양모 장 씨가 사건 당시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양모 장 씨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답변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양모 장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은 없고 남편은 그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남편은 이 사건 학대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모 장 씨 측은 피고인은 입양 초기까지 아이에게 애정이 있었다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양모 장 씨가 작성했던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해당 일기에는 아이가 점차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아이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정인이 사인 감정결과 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모 장 씨의 위와 같은 이중적 태도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재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결심 재판에서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 확보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 이학자와 부검인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 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의견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아동기간 취업 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그 최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의 학대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모 장 씨는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며 울면서 최후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인이의 사망 이튿날 양모 장 씨가 어떠한 슬픔의 흔적도 없이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신가 보다라고 태연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또 다른 지인에게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하자라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양모 장 씨의 위와 같은 최후 진술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의 의지였던 것인지, 단순히 소송 기술상 이제라도 형을 줄여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생존의 의지였던 것인지 이제는 궁금하다는 말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정인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생후 16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보다도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정인이가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없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숨진 정인이를 우리가 추모하는 길은
지켜줄 수 없었던 사회적 시스템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통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제2회, 제3회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의 학대 문제와 아이의 복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일 것입니다.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여러 진정서들 속에서 또다시 제출된 양모 장 씨의 반성문이 자신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순진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제출된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1심 재판의 선고일이 5월 14일로 정해진 가운데 5월 14일에는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